관룡 인수 한의원은 블로그를 바탕으로 한 이소소르비노이드 그 질소를 증가시키는 산화제를 증가시키는 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 질소가 태양을 이제 못 끼기 때문에 태음인한테 맞다. 그리고 이제 산소는 소양의 여름 기운이기 때문에 소음인한테 맞다. 탄소는 금기 태음기이기 때문에 태양인한테 맞다. 그다음 이제 수소는 소양 소음기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 기운 때 이제 소양인한테 맞다 이걸 했습니다. 이소소르비 같은 니트레이트 질소는 낮은 용량에서 정맥 카퍼시턴스 전하를 이제 보유하는 등 뱃살을 잘 확장시킵니다. 정맥이 확장되면 말초 정맥의 피가 더 머무르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 베너스 정맥을 한 뜻이죠. 리턴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프릴로드 전부화가 감소합니다. 흐름은 다같습니다. 산화질소 증가하면 사이클릭 GMP가 증가하고 정맥 평활근 이완되고 정맥 저장 용량이 증가되고 정맥 활류가 감소되고 전부가 감소되고 심근 산소 요구량이 감소돼서 협심증이 완화된다. 협심증에선 이소소르비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심장으로 돌아온 피를 줄여서 심장을 덜 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맥도 확장하지만 용량과 혈관 부위에 따라 다르다. 니트레이트는 동맥도 확장할 수 있다. 특히 큰 관상동맥, 심뇌막 관상동맥, 비교적 큰 쇠동맥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관상혈류를 보조하고 관상동맥 격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치료 용량에서는 전신 저항혈관, 즉 작은 세동맥 확장보다는 정맥 확장이 더 두드러집니다. 고용량에서는 동맥, 세동맥 확장도 커져서 애프터로드, 즉 후보화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핵심은 이소소르비드가 그 산화질소, SGC, 솔루블, 사이클릭 AMP, PKG, 칼슘 감소시켜서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탈인산화도 시키고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전부화 감소와 관상혈류를 개선, 협심증 완화입니다. 유기질산염은 산화질소를 제공해서 혈관 확장을 일으키고 이소소르비노이드는 모노네이트레이트, 일산화질소죠. 다이니트레이트, 이산화질소 형태로 사용되는 니트레이트 계열 약물입니다. 질산염 쪽이죠.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소소르비드 전체 작용총을 요구합니다. 이소소르비드는 체내에서 질산화물 신호를 증가시키는 유기질산염 계열 약물이며 최종적으로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방향으로 합니다. 핵심으로 이소소르비드, 산화질소 솔루블,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러지, 즉 SGC 활성화시키고 GTP에서 사이클릭 GMP를 생성을 증가시킨다. 혈관 평형을 이완시킨다. 그래서 사이클 GMP 단순한 대사산물이 아니라 혈관 긴장을 낮추는 중심적인 2차 전달자이다. 심장 역할에서 보면 이 작용 관상동맥 혈류를 보조하고 정맥 확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을 줄여서 심근 산소 요구량을 낮추는 효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소소르비드는 협심증 예방과 심장 혈역학적인 부담 감소에 중요한 약물이다. 이소소르비드는 오가닉 니트레이트, 유기질산염 제제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이소소르비드, 디니트레이트와 이소소르비드, 모노 니트레이트. 이건 두 개이고 이건 하나죠. 둘 다 질산염은 레노, 사이클 GMP 경로를 통해서 혈관 확장을 유도한다. 이소소르비드, 다이니트라이트는 대사 과정을 통해서 모노 니트레이트로 전환될 수 있고 이소소르비드, 모노니트레이트는 상대적으로 생체 이용률이 안정적이어서 지속형 제제로 많이 사용된다. 임상적으로 급성 융통을 즉시 끊는 약이라기보단 협심증 예방과 혈역학적인 부담 감소에 더 적합하다. 두 약물 모두 기본 요소는 심장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심장이 필요한 산소량을 줄이는 데 있다. 특히 정맥 확장으로 전부화를 낮추는 작용이 중요하다. 프릴로드죠. 협심증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공급되는 산소량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즉 단순히 혈관이 좁아진 병이 아니라 심근 산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아까 그 태음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함유 주책을 해가지고 산소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고개를 쳐 들라. 빳빳이 사슴처럼 들라 얘기했죠. 태음인약이죠 이게.
심박수 증가, 심근 수축력 증가, 혈압 상승, 전부하와 후부하 증가, 심실벽, 긴장 증가가 포함된다. 반대로 산소 공급은 관상동맥 겹착, 혈관경련, 죽상경화반, 혈전, 빈혈, 저산소증에 대해서 감소할 수 있다. 이소소르빈은 이 중에서 특히 전부하 감소와 혈관 확장을 통해서 심근 산소 요구량을 줄입니다. 따라서 협심증 치료의 핵심은 막힌 혈관만 넓힌다가 아니라 심장이 일해하는 부하 자체를 낮추는 거다. 이소소르빈은 체내에서 생체 활성화돼서 NO, 즉 니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 성분을 증가시킵니다. NO는 혈관 평월근 세포 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작은 기체성 신호 분자이다. NO는 세포막 수용체를 통하는 전형적인 호르몬 방식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직접 확산되어서 기체니까 들어가죠. SGC의 햄 부분에 헤모글로빈도 여기 있죠. 이 결합이 SGC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서 효소 활성을 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소소르비드가 직접 근육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혈관, 평월근 세포 내부 신호 전달계를 재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NO를 통해서 사이클릭 GMP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평월근 수축 장치가 이완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산화질소 직접 표적은 솔루볼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라제, 즉 SGC입니다. SGC는 세포지기에 존재하는 효소로 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산화질소가 이 햄 부분에 결합하면 활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SGC가 활성화되면 GTP 사이클 GMP로 전환합니다. 트리포스파테이즈 고용 모노죠. 그러니까 3개 고용을 하나죠. 이 과정 혈관 평월근에서 매우 중요한 분자 스위치며 사이클릭 GMP가 증가하면 수축성 신호보다 이완성 신호가 우세해집니다. 이 단계 이소소르빈의 작용을 중심입니다. 산화질소가 SGC를 활성화하지 못하면 사이클릭 GMP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고 사이클릭 GMP가 증가하지 않으면 뒤따른 PKG 활성화 칼슘 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활성화된 SGC는 세포 내 GTP를 사이클릭 GMP로 전환합니다. GTP는 단순한 에너지 분자가 아닌 이 경우 혈관, 이완, 신호 재료로 사용됩니다. 사이클릭 GMP는 혈관 평월근에서 여러 하위 표적을 조절하는 2차 전달자입니다. 이 신호는 칼슘 핸들링, 포타슘 채널, 칼륨이죠. 마이오신, 근육에 있는 라이트 체인 포스파테이즈, 세포막 전유의 변화 등에 동시에 조절합니다. 따라서 사이클릭 GMP는 단일 경로와 다중 경로를 통합한 신호입니다. 혈관 이용을 한 가지 단백질만 조절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칼슘 유입 감소, 칼슘 저장 증가, 수축 단백 탈인산하고 동시에 작용할 때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이클릭 GMP가 어떻게 이완 경로 동시에 작동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사이클릭 GMP 가장 중요한 표적은 프로틴 키네이즈 G, PKG입니다. PKG가 활성화되면은 세포 내 칼슘 농도가 감소하고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서 세포막이 과분극돼서 칼슘 유입이 억제된다. 동시에 마이오신 타이트 체인 포스퍼테이즈가 활성화돼서 수축 단백의 인산화 상태가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평월근 수축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전환합니다. 즉 사이클릭 GMP는 혈관 평월근 이완의 중앙 제어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릭 GMP가 증가하면 PKG가 활성화합니다. PKG는 세린, 테오도민 키네이즈로서 혈관 평월근 내부 여러 단백질을 인상해서 수축 억제 방향으로 세포 기능을 바꿉니다. PKG의 첫 번째 핵심 작용 칼슘 조절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칼륨 이온 유입을 줄이고 칼슘 이온을 줄이고 세포 내 저장소로 칼슘을 재정지시키면서 수축 장치 주변의 자유 칼슘 농도를 낮춥니다. 두 번째 핵심기는 수축 단백의 민감도를 낮추는 겁니다. 즉 칼슘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액틴, 미오신 상호작용이 강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평월근 수축력을 떨어뜨립니다. 평월근 수축은 칼슘, 칼모듈린 복합체가 미오신 라이트 체인 키네이즈, ML, CK로 활성하면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세포 내 자유 칼슘 이온 농도가 낮아지면 ML, CK 활성도가 떨어지고 수축력이 약해집니다. 사이클릭 GMP, PKG 경로는 칼슘 유입을 억제하고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육종질 그 망상체죠. 네. 그물망, 칼슘을 다시 저장시키면서
세포 내 칼슘 농도를 낮춥니다. 이 과정 단순히 칼슘 차단이 아니라 세포 내 칼슘 재분포 조절입니다. 결과적으로 평혈근은 수축 신호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혈관벽의 긴장이 낮아지고 혈관 내강이 넓어지면 혈류 저항이 감소합니다. 평혈근 수축의 마지막 경로는 미오신 라이트 체인 포스포레이션입니다. 마요신 라이트 체인이 인산화되면 마요신 헤드가 액틴과 상호작용의 수축이 발생합니다. 사이클 GMP PKG 신호는 마요신 라이트 체인 포스퍼테이즈 MLCP를 활성화해서 마요신 라이트 체인의 인산기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마요신 라이트 체인 D 떨어뜨린다는 거죠. 포스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탈인쇄라고 일어나면 액틴 미오신 크로스 브리지 사이클링 감소하고 평혈근이 이완됩니다. 즉 이소소르비드의 최종 분자 효과는 수축 장치의 탈인산화 이완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도 이완시키죠. 이소소르비드는 정맥 우선수를 확장합니다. 정맥은 전체 혈액량의 큰 저장수임을 해야 정맥이 확장되면 말초 혈액이 더 많이 머물고 심장으로 돌아온 정맥 환류가 감소합니다. 베너스 리턴이 감소하죠. 정맥 환류가 줄면은 좌심실 이완기말 용적과 압력이 감소합니다. 이것을 바로 프릴로드 리덕션, 전부하 감소입니다. 전부하가 감소되면 심실벽이 덜 일어나고 심근섬유가 받는 장력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이 수축할 때 필요한 산소 소비가 줄어들어서 협심증 완화에 기여합니다. 심근 산소 요구량은 심박수, 수축량, 그리고 심실벽 긴장에서 크게 결정됩니다. 라플레스 법칙이 관점에 보면 심실 내압과 반지름 커질수록 벽 긴장이 증가하고 산소 요구량도 증가합니다. 이소소르비드가 전부하를 낮추면 심실 내 용적과 벽 장력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심근이 같은 혈액을 방출하더라도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심증의 니트레이트의 효과는 산소 공급 증가보다는 산소 요구량 감소가 더 기본적입니다. 특히 운동성 협심증이나 심부전, 동맥 환자에게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질산염은 정맥뿐만 아니라 일부 관상동맥과 측부혈관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관상동맥 경련이나 혈관 긴장 증가가 허혈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관상혈류 개선 효과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확장되면 협착 부위에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산소 공급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된 죽상경화, 협착이 심한 경우는 단순 확장 효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소소르비드 항협심증 효과는 두 축으로 이해한다. 하나는 정맥 확장에 의한 산소 요구량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관상혈맥 혈관 확장에 의한 산소 공급 보조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체 항협심증 기전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니다. 이소소르비드, 산화질소, SGC, 사이클 GMP, PKG, 칼슘 감소, 평혈근 이한 전부하 감소, 심근 산소 요구량 감소, 협심증 완화입니다. 동시에 관상동맥 확장과 혈류 개선이 보조적으로 작용해서 산소 공급 측면도 개선됩니다. 즉 질산염은 산소 수요를 낮추고 필요한 경우 산소 공급도 보조하는 이중작용을 가집니다. 임상적으로 이 경로가 협심증 예방, 운동, 허용능 개선, 심부전의 우열 완화에 활용됩니다. 다만 혈압이 높거나 PDE5 억제제, 이거 비아그라나 이런 애들이죠. 포스포 에스터레이즈죠. 예. 복용 중인 경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심부전에선 정맥 우열과 충만함 상승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좌심실 또는 우심실의 충만함이 높아지면 폐우열, 말초부정, 호흡곤란, 간 우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소소르비드는 정맥 확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을 줄이고 심실 충만함을 낮춥니다. 그 결과 폐우열과 심장 전부가 감소해서 환자 호흡 곤란과 흉부 압박감이 완화됐습니다. 특히 하이드라진과 이소솔비드 D 니트레이트 병용 특정 심부전 환자군에서 사용된 조합을 하였습니다. 다만 혈압저하, 두통, 어지럼증, 신기능 상태 등을 고려해야 되면서 개별 환자 혈 역학적인 상태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매우 중요한 안전성 경고입니다. 질산염은 사이클 GMP 생성을 증가시키고 PDE 5 억제제는 사이클 GMP 분해를 억제합니다. 두 약을 같이 쓰면 사이클 GMP가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사이클 GMP 과도하게 증가하면 전신 혈관 지나치 확장되고 심한 저혈압, 심근 허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데나필, 비아그라죠, 타다라필, 바데나필, 아바나필 등 같은 PDE5 억제제와 니트레이트, 질산염, 병용은 금기입니다.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반드시 확인할 점은 협심증 약을 쓰고 있는가, 발기부전 약 또는 폐고혈압 관련 PDE5 억제제를 복용했는가입니다. 이 병용은 원래 이제 비아그라도 고혈압 치료하려고 사용된 거죠. 부작용으로 이제
발기부전이라는 거고, 이 병용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금기 조합입니다. 질산염으로 지속적으로 노출하면 약효가 감소하는 니트레이트 톨러런스가 불용성이죠. 네. 이거니까 효과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관 요항이 강히 나타나지만 반복 노출엔 같은 요형의 혈관 반응 떨어집니다. 기존으로 산화 스트레스염과 ALDH2 관련 생체 활성화 저하, 산화질소 신호 감소, 사이클릭 GMP 생성 저하, 교감신경계와 RAAS 시스템, 레니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보상적인 활성화 등이 제시됩니다. 즉, 단순히 수용체가 둔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산화환원 상태에서 신경호르몬 보상역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장기 사용 시는 보통 니트레이트 프리 인터벌, 질산염이 없는 시간을 두고 반응성을 회복시키려면 슬라이드에서는 8에서 12시간 또는 12에서 24시간 휴지가 표시되는데 실제 처방은 제형과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정됩니다. 산화질소 사이클 GMP 신호는 혈관 병혈근만 아니라 혈소판에도 작용합니다. 혈소판 내부에서 사이클릭 GMP가 증가하면 혈소판 활성화 응집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산화질소 사이클 GMP 경로가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보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혈관 내피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도 혈소판 부착과 활성화를 억제하는 중요한 항혈전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소소르비드의 주된 임상 목적은 형소판제가 아니라 항협심증제입니다. 따라서 혈소판 억제 효과를 가진 아스피린과 클로로피도 그레일 같은 항혈소판제 대체 효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아스피린 소음인약이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전체 경로를 정리합니다. 이소소르비드는 산화질소 신호를 증가시키고 산화질소는 SGC를 활성화시키며 SGC는 GTP를 사이클 GMP로 바꿉니다. 사이클 GMP는 PKG를 활성화시키고 PKG는 칼슘 이온 유입을 낮추며 세포 내 칼슘을 감소시키면서 마우신 라이트 체인 탈인수환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혈관 평혈근이 이완되고 정맥 활류 전부가 감소합니다. 임상적으로 이 과정은 심근산소 요구량을 낮추고 일부 상황에서는 관상 혈류를 개선해서 협심증 완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PDE5 억제제와 병용하면 심각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지속 사용 시 니트레이트 톨러런스가 생길 수 있으므로 휴지기 설정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소토르비드는 산화질소, SGC, 사이클릭 GMP, PKG 축을 통해서 혈관 평혈근 칼슘 의존성 수축을 억제하고 정맥 혈관으로 전부를 낮추면서 심근산소 요구량을 감소시켜 협심증을 완화한 유기질산염 약물입니다. 그렇습니다.